가끔은 잘못한 사람이 더 당당해 보입니다. 그 사람은 상처를 줬는데 나는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죠. 어떤 날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건 아닐까? 상처받고 사는 게 너무 싫습니다. 상처 준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맞추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더 깊이 다칩니다. 진짜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상처 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당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던진 한마디. 요즘 일이 좀 늘어진 것 같네요. 별것 아닌 말 같지만 그 말이 마음에 박혀서 며칠을 잠 못 이뤘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더 속상한 건 그 동료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 날 인사를 건네온다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가족 모임에서 형님이나 누나가 던진 한마디.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다른 사람들은 웃어넘기라고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일주일을 끙끙 앓았던 기억. 그런데 그분은 다음에 만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반갑다고 인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는 일상의 아픔입니다. 말을 던진 사람은 기억하지도 않는데 받은 사람은 오래오래 아파합니다. 더욱 힘든 건 상처를 준 사람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친구와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말이 거칠어졌고 감정이 상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친구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결국 내가 먼저 그때 좀 감정적이었네. 미안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래, 괜찮아라고 답하죠.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늘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늘 내가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정말 이상한 건 내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아예 연락이 끊어지는 관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고 내가 먼저 생일을 챙기고, 그런데 내가 한 번 연락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연락을 안 해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야 하는 관계가 맞나? 싶지만 그 관계를 놓기도 아쉽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들,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내가 먼저 연락합니다. 요즘 어때? 잘 지내지? 상대방은 반갑게 대답하지만 여전히 먼저 연락해올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혼자서 관계를 떠받치고 있다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관계들을 돌아보면 마음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한쪽에는 내 노력, 내 배려, 내 양보가 가득 쌓여 있고 다른 한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상처와 무관심만 조금 올라가 있을 뿐이죠. 내가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닐까? 나만 이 관계에서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남들에게 성격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남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주면서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패턴에 빠질까? 우리가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이유, 그 뒤에는 깊은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 불안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끝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두 번째는 애착 불안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관계 패턴이 어른이 되어서도 반복되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줬으면서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먼저 다가갑니다.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서 우리는 가족과 직장, 사회에서 감정 노동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갈등을 중재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감정은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왜 화가 났을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를 반성하게 됩니다. 정작 상대방은 내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이 아픈 것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죠. 우리 세대는 특히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강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남에게 피해주면 안 돼, 이해하고 참아야지. 이런 가르침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를 내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성격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좋은 사람 강박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내가 항상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무조건 참고 양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알고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왜 나는 늘 먼저 사과하게 될까? 이제 한번 진솔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나는 늘 먼저 사과하게 될까? 정말 내가 잘못해서일까요? 아니면 관계가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일까요? 곰곰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내 잘못이 더 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먼저 사과하는 이유는 그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먼저 사과하다 보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항상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이유는 뭘까? 상처를 주고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이 상처를 주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무신경하거나 둔감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죠. 두 번째, 알고 있지만 사과하기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거나 사과하는 것을 약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상대방이 먼저 다가올 거라고 확신하는 경우입니다.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항상 먼저 연락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경우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내 마음을 잃고 있지는 않았을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감정을 누르고, 내 의견을 접고, 내 시간을 쏟고, 그렇게 해서 유지한 관계가 정말 의미 있는 관계일까요? 진정한 관계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을 잃으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지 마세요. 대신 침묵하세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 나는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당연하게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이러다가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요. 하지만 견뎌보세요. 침묵하고 기다려보세요. 정말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침묵을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해 올 겁니다. 왜 연락이 없어? 무슨 일 있어? 하면서 말이죠. 반대로 당신의 침묵에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그 정도의 존재였던 겁니다. 이제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보세요. 진짜 소중한 관계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관계입니다. 상처를 줬으면 사과할 줄 알고 잘못했으면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내 침묵을 눈치채고 내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상처를 줘놓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둬도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데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나요? 존중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시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계선이 뚜렷합니다.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지 선을 명확히 긋습니다. 세 번째, 일방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관계, 균형 잡힌 관계만을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까다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함부로 대했다가는 관계가 끝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해 보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서운하구나. 지금 내가 무시당한 기분이구나. 이런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그 감정들은 모두 타당한 것들입니다. 상처받았다면 상처받은 거고, 화가 났다면 화가 난 겁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상처를 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나면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과해야 할 상황이라면 침묵으로 기다려보세요. 연락이 와도 평소보다 늦게 답하세요. 만나자는 제안이 와도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똑같은 온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마음도 많이 나누세요. 반대로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꼭 필요한 대화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줄이세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입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죠. 앞으로는 새로운 규칙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가지 않기,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정리하기,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 두기. 이런 규칙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을 지키는 나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대하기 시작하면 죄책감이 밀려올 겁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섭섭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나만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감정은 챙기면서 내 감정은 무시해 왔으니 이제 내 감정을 챙기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반응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서 편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불편해하는 거죠.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일시적으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관계들 중에서 일부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어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게 명확해지니까요. 하지만 이 외로움은 일시적입니다. 진짜 의미 있는 관계들은 더 깊어질 거고, 나를 존중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생길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 가치를 인정하는 나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진짜 소중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내가 싫다고 하면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내가 힘들어하면 그 감정을 헤아려 줍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힘들 때는 내가 도와주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누군가 일방적으로 참거나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주고받으면서 균형이 맞춰집니다. 진짜 편한 사람과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편합니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편한 관계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말을 계속해야 할 것 같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사과 없이 상처를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건 용서해야 하는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고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은 내가 조용해지면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왜 요즘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 내 말이 기분 나빴어? 그랬다면 정말 미안해. 이런 사람들은 내 변화를 민감하게 캐치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실수했을까봐 먼저 걱정합니다. 반대로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조용해져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편안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 작은 변화도 알아차립니다. 오늘 표정이 좀 어둡네. 힘든 일 있었어? 요즘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미묘한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발견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물어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잘못했을 때 자연스럽게 사과합니다. 아, 내가 말을 좀 거칠게 했네. 미안해. 그때 내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 기분 나빴지? 내가 생각 없이 말했나 봐. 정말 미안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과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아끼기 때문에 상처를 줬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과는 진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들었을 때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대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동안 나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니까 상대적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요즘 좀 더 당당해진 것 같아. 좋아 보여. 예전엔 너무 남 눈치만 봤는데 이제 내 생각도 확실히 말하는구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내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썼다면 이제는 내 자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내가 나를 잘 지키고 있구나. 내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면에서부터 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함이 생기죠. 놀랍게도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관계들은 기존에 불편했던 관계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억지로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방식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상처들을 정리해 보세요. 그동안 참고 넘어간 일들, 상처받았지만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 억울했지만 삭혔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들을 인정해 주세요. 그때 정말 힘들었구나. 그때 정말 화가 났구나. 그때 정말 서운했구나. 이렇게 과거의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쌓여있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이제 나만의 관계 원칙을 세워보세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상처를 줬으면 사과하는 사람과만 깊은 관계를 맺는다.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정리한다. 내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을 명확히 세우고 실제 상황에서 지켜나가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런 약속을 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나는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겠다. 나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 나는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겠다. 이런 약속들이 때로는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가장 귀한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용히 있을 때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잘못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 침묵에도 먼저 마음을 읽으려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알아차리고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억지로 맞춰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반대로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맞춰줘도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침묵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상처를 주고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처음에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일시적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이해할 것이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자존감의 표현이고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세요. 나를 위한 선택을, 나를 위한 관계를, 나를 위한 인생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아껴주세요. 감사합니다.